아이들이 지금 사춘기가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받았던 거 사춘기 때 반드시 터지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엄마나 아빠의 기대치는 저기 가 있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한 발이 안 띄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악마들이 저도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비디오 찍어보면 큰일 났겠다 싶은 그 표정과 말투 저희 아이는 이제 12살이에요. 또래 아이들은 사춘기라 엄마가 애들 눈치 본다는데 저에겐 딴 세상 이야기죠. 저는 아직도 애를 앉혀놓고 수년째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 하고 있어요. 국어책 5줄 읽는데 1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길 가다가 친구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부럽습니다. 학원차 도착하는 곳에서 가만히 기다리며 서 있는 아이도 부럽고요. 대형 서점에서 선체로 책 읽는 아이를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저희 아이에겐 저희 아이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해서 한 자릿수 덧셈을 겨우 하는 5학년 아이를 마주하고 있자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아이 수학을 가르치다가 너무 열이 올라서 들고 있던 샤프를 저도 모르게 확 던졌는데 하필 그게 아이 종아리에 떨어져서 피가 살짝 났습니다. 아이가 엉엉 우는데 어쩜 그 모습까지 보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엄살 좀 떨지 말라고 소리 질렀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엄마 공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모습이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요. 가끔 제 안에서 나오는 악마를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저를 인내심 많고 착한 엄마라고, 장애가 있는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라고 생각하겠죠. 저 좀 정신 차리게 따끔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아우 그러지 마세요. 아니 5줄을 10분에 읽었다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아니 그 계산기가 있잖아요. 계산기는 우리가 왜 써요? 계산기를 봐봐요. 둘 자리 곱하기 2자리 못하잖아 우리. 그거를 계산기로 하나. 1 더하기 1을 계산기도 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그게 뭔 차이라고 그렇게. 나는 이 아가가 엄마 죄송하다고 공부 못해서 저 그 너무 마음이 짱했어요.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착한 아이를 어머니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인지가 확 올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 수용이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고 정말 장애 수용이 되어 있으신 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인의 아이가 정말 장애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참 비장애여도 그렇지 우리가 다 공부 잘하나? 저 공부 겁나 못했어요. 아니 그 숫자는 계산기가 하면 되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발화가 전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가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고 엄마가 어떤 걸 도와줄까를 해야지 무슨 공부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어머니 이거 정말 무식하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혼내줘야 돼? 이미 혼내셨잖아요. 많이 혼내셨어요. 아니 근데 너무 화나요. 너무 화나요. 이거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그 어머니는 다 노력해서 다 되냐고. 하버드 가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거를 안 된다고 이 아이한테 계속 다그친다고 그게 되냐고. 그거는 이 아이 입장에서 그거는 너무 비인간적인 거지. 이거는 학대예요. 학대라고 말씀드려야지. 차라리 학습지를 뭔가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특수교사 선생님께 맡기세요. 교육은 이제 좀 저희 그 학교를 좀 믿고 교사에게 맡기고 아니면 필요하면 치료 교육을 해도 좋고 학습지를 원해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아이가 이런 계산과 독해보다 지금 부러운 게 엄마의 마음을 읽고 한 멘트가 너무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거 장애 아이들이 특히 예를 들면 자폐 어머님들 상상도 못할걸요? 타인의 감정을 읽고 지금 분위기에 맞는 그 멘트를 뱉었는데 그게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자기 공부 못해서 너무 죄송하대요. 근데 이런 마음이요, 약간 좀 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머님으로 하여금 아이가 어떤 마음이 비교돼서 드냐면 자기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자꾸 지속되면. 주눅 그러니까 들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해오라고 하는데 난 그걸 도저히 못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난 진짜 쓸모없구나. 이런 걸로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곧 어머니가 너무 그 아이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어떻게 살래? 이것도 못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데 잘 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 아이가 그 상황에 너무 상황에 맞는 말을 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타인의 감정을, 특히나 어쨌든 엄마지만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 상황에 맞는 내 마음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건 어느 치료실이든 어떤 장애를 안 가진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순하고 훌륭한 자녀를 두셨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좀 많이 힘드신 것 같고 본인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 다니고 있는 그 소아정신과에 진료를 같이 받아요. 실제로 제가 힘들 때는 저는 약간 좀 월경증후군이 좀 심하기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약이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약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약물을 먹어왔던 경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밝고 우울한 면이 없는, 실제로 제가 성격이 그렇거든요. 우울한 면이 없는데 내가 우울증일 수 있을까? 그래서 몇 년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약물을 잠깐 복용했을 때는 복용하니까 알겠더라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되게 유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이 됐든 그게 약물 치료 됐든 어머니가 지금 누가 봐도 힘드신 게 맞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거 다 그렇게 쏟아내지 마시고 서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가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받았던 거 사춘기 때 반드시 터지거든요. 특히 부모한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고 안 혼나셔도 돼요. 이게 다 모성애가 강하셔서 분리가 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걸 보다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악마 하나씩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의 지금 사연에 쓰시기는 아이의 숫자 공부나 국어책을 10분에 5줄 읽어 이런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 폭발하는 본인의 모습을 쓰셨는데, 어떤 다른 분은 나는 학습에는 그렇게 폭발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아이의 행동에 또 폭발하는 엄마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런지 모를 거예요 라고 하는 정도의 분이면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티나는 분이 있거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티나는 어머니들도 많은데, 아마 다른 사람은 내가 이런지 모를걸, 나 정말 인내심 있는 엄마인 줄 알걸 할 정도면 이분 되게 많이 애쓰시고 있고 잘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이런 악마들이 저도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비디오 찍어보면 큰일 났겠다 싶은 그 표정과 말투 막 아이한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아이가 지적장애인지 자폐성장애인지 쓰지 않으셨는데 아마 지적장애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엄마 저 공부 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지적장애가 아닌가 싶은데, 지적장애 친구들은 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다른 거 잘하는데 이렇게 숫자나 국어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얘가 이거를 잘하다 보니까 이것도 할 거고 더 쉬운 이걸 왜 못해? 라는 기대 심리들을 또 갖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매번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얘가 요 수준이면 하나 높여주고 싶고 요 수준이면 하나 더 높여줘야 된다는 이제 부모님의 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상태면 아이의 인지학습을 엄마의 손 떼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아무리 마음을 돌려도 또 자기도 모르게 악마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는 그럼 뭘 해줄까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 엄마들 중에 왜 교육 잘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잖아요. 뭐 ABA가 됐든 인지 수업이 됐든 언어 치료가 됐든 엄마표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엄마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것처럼 엄마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고 그걸 못할 사람들은 안 해도 돼. 엄마가 그거 안 한다고 나쁜 엄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로서 꼭 해야 될 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 후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제 후배는 장애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천방지축 밝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제가 지금도 좀 가슴에 남아있는 게 그 친구는 외국 생활을 해요. 왜냐면 남편 회사가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돼서 나갔어요. 근데 외국이다 보니까 그 중동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막 거기 향신료랑 이런 거 막 안 맞아가지고 막 음식도 해줘야 되고 뭐 나름 애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얘가 너 되게 고생이 많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언니 뭐 이러면서 걔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했냐면 언니 밥이요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되고요. 얘를 어디 뭐 학교든 학원이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되고 그런 거 다 다른 사람이 해줘도 돼요. 저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뭐? 나는 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건 다른 사람이 못하잖아요. 난 그거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좀 정답이다 싶은 거예요. 네. 엄마가 교육 안 시켜도 돼요. 그거는 치료사를 맡기든 뭐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그런데 엄마가 꼭 해줘야 될 게 있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정서적인 지지. 그거는 아무도 돈 주고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려우시면 손 딱 끊고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두 분 다 행복해지는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뭐 장애가 있건 지적 장애건 어떻건 간에 장애다 비장애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장애인데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면 이 경계선을 넘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의 그냥 독특함으로 개별성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5학년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가 5학년이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조금 이제 지적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20살 넘어가지고 정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았대요. 근데 그 조금만이 안 되는 거지. 그 조금만이. 그래서 복직한다. 네, 그래서 그때 복지 카드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때까지 내가 그 조금만 그 넘으려고 너무너무 많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근데 본인이 그럼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엄마나 아빠의 기대치는 저기 가 있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한 발이 안 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만나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내 탓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 아이의 입장 생각해보면 그 아이한테 도대체 얼마나 바라면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정말 근데 빨리 그거를 어머니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친구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아이랑. 전 정말 어머니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이의 교육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냥 냅두는 엄마들도 있는데 그냥 엄마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뭐 먹는 거 하나까지 다 신경 쓰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좋은 방법으로 정서적 지지자가 돼주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시겠어. 어쨌든 우리는 아이한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랑 비교해서 5학년이면 저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는 거,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그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는 방송
우리 딸이 하도 지랄 맞아가지고 너무 지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떤 친구는 장애 있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 그냥 울어. 어떤 친구는 참어. 줄 때까지 참어. 근데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하냐? 아주 지랄을 해. 그러니까 그 반응이 다 다른 거 똑같은 배고픈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가족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저럴까? 근데 우리 채림이가 이제 가만히 보다. 엄마, 아빠는 순해? 그래서, 아니지. 야, 네 오빠 닮아서. 엄마는 순해? 아니지. 엄마 나는? 그 너도 아니지. 그런데 제가 엄마는 우리 셋은 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연이한테 그렇게 순함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피가 이렇게 가는데 왜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지연이가 지랄 맞은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니? 그러면서 얘한테 뭘 바라는 거니?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런 거야. 나는 우리 딸한테 얘기하거든요. 뭔가 불합리하면 저항해야 돼. 말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래놓고 내가 우리 지연이한테는 야씨 그래도 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뭘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렇게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참 어려운 거 같아. 이게 뭐 이렇게 나는 정말 이 정도만 돼도 아니 근데 또 지적장애 어머님들은 그 자폐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그런 뭐 패턴 때문에 좀 더 명석해 보이는 지적장애는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자폐는 예를 들면 한 번 했던 걸 삭삭삭삭 사진처럼 쫙 기억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서로가. 근데 우리는 또 이런 멘트를 어떻게 이런 멘트를 해? 다 남의 떡이 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